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론 제12강 지역화폐의 발행액과 할인율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 제2편 실제 사례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전대욱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발행액, 즉 발행 규모와 이제 적정 할인율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논의를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어떤 하나의 사례를 놓고 그 발행 규모와 할인율이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음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이제 농어촌에 전형적인 농어촌에 해당되는 이제 H군의 사례인데요. 이 H군은 참고로 이제 인구가 7만 정도 되고 농가가 약 이제 11,000명, 농가 인구로 치면 약 2만 3천 명 정도 있는 이제 지역이고 전체 한 5,600개 정도의 사업체가 존재하고 GRDP로 보자면은 뭐 최근에 한 2조를 넘는 정도의 수준, 2조 뭐 1,500억 정도 규모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제 2019년 초부터 발행을 했는데 이 지역이 제가 생각하기 굉장히 우수 사례는 이제 첫 번째로 이 상품권 유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푸시 전략으로서 이 농민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이제 취했다는 점이고요. 농민수당이 대략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대략 한 2만 3천 명 정도 되는 이곳에 연간 농민수당이 예산이 한 80억 원 정도 있는데 이 80억 원 전액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서 지역 내 어떤 순환 경제를 만들려는 이 시도라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할인율이 뭐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뭐 전국 평균 정도, 저번에 말씀드린 한 5%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적절한 푸시 전략을 통해서 150억 원의 유통 규모를 이제 상품권을 150억 원어치 발행해서 이제 잘 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차에는 요게 이제 호응이 좋아서 대략 한 300억 원 규모까지 늘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할인율도 한 10% 정도 높아지고 10%로 일단 한시적으로 높이고 그리고 발행 규모도 한 1,000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올해는 이제 농민수당이 그 중에 한 100억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었고 결국은 이제 엄청나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역화폐를 풀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좀 굉장히 우수한 점은 또 굉장히 우수 사례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점은 뭐냐면 이 현재 가맹점이 약 한 3,000개, 한 100개, 200개 정도까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라 이쪽에서의 대형마트라고 하면 결국 농협 하나로 마트와 이 농협에서 하는 경제사업소들, 뭐 예를 들면 뭐 농협 주유소라든가 뭐 장례식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초기에 이제 가맹점에서 제외시키고 진짜 순수한 관내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이제 가맹점을 받았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인데 물론 이제 2년 차를 맞은 2020년에는 연초부터 계속 특히 이제 발행 규모를 좀 늘리면서 이런 농협마트나 사업소들을 어떻게 이제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의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특별한 점들은 이제 법인이나 이제 단체 영업들을 하는데 이 법인이나 단체 영업들에는 또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원가 그대로 파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군청에서 발로 뛰는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법인이나 지역 뭐 기업이나 뭐 아니면 지역 단체들에서 또 단체로 구매를 많이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이제 3천여 개 정도 되는 이 가맹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업종별 분포를 보면 뭐 도소매가 한 35% 정도 되고 음식점 숙박이라고 돼 있지만 뭐 숙박은 별로 없지만 뭐 대부분 음식점이지만 음식점도 뭐 현재 한 29%, 30% 가까이 되고 뭐 학원이라든가 뭐 개인 택시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 뭐 임의용 미장원 뭐 이런 데들이 한 개인 서비스 업종들이 한 13.3%,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업종들이 이제 분포가 돼 있고, 뭐 병원, 뭐 약국 이런 데도 뭐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이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상과 같은 H군의 이제 개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행액을 150억에서 뭐 300억으로 하려고 했다가 1000억까지 늘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저희가 소상공인의 총 거래 규모를 한번 추정해 봅시다. H군의 지역 내 총생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약 2조 1,500억 원 정도인데요. 이건 모든 산업 분야의 부가가치를 다 합친 것이죠. 1인당 GRDP로 보자면 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약 3,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건 뭐 잘 아시다시피 각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를 다 총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자체로 뭐 소득이라기보다는 이제 부가가치의 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가가치는 사실은 거래는 아니죠. 거래를 통해서 발생된 어떤 남는 돈들을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하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부가가치액을 알고 있으면 통상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얼마나 남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거꾸로 거래 규모를 역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제 H군의 가맹점들 약 3,000개의 가맹점들의 부가가치액을 총 따져보면 대략 6,800억 원에서 한 7,200억 원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요. 이 추산한 방법은 뭐 대단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뭐 가장 간단한 거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있죠. 거기에서 업종별 지역 내 총생산, 즉 다시 말해서 업종별 부가가치액이 이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보통 부가가치액을 나타내는 지역 내 총생산 통계에 보면 이제 산업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총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산업별로 나와 있는 부가가치액을 가지고서 결국 그 가맹점들이 많은 업종들이 얼마나 각 산업에서 가맹점들이 분포하는가 이 분포를 가지고 사업체별 평균 부가가치 혹은 종사자별 평균 부가가치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소상공인들은 뭐 대체로 자가고용의 형태, 즉 1인 업체거나 혹은 뭐 종사자가 있더라도 뭐 굉장히 소수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5인 이하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체별 평균 부가가치와 종사자별 평균 부가가치를 전부 다 충분히 감안해서 이 가맹점의 이 업체별 부가가치를 우리가 이제 감안할 수가 있는 역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국은 평균 부가가치를 계산한다면 거기에 이제 가맹점 수를 곱하면 이제 우리가 총 부가가치 추정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다른 더 쉬운 방법은 만약 전국 또는 뭐 시도별 소상공인 1인당 부가가치액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거기에 또 가맹점 수를 역산해서 이렇게 러프하게 대략적인나마 그 규모를 이제 추산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추정된 게 뭐 대략 한 7천억 원 정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소상공인의 이제 거래 규모를 아까처럼 부가가치액을 통해서 이제 거래 규모를 역산할 수 있는데 그 역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액의 그 업종별 어떤 평균적인 소상공인의 업종별 평균적인 부가가치율 실제로 이 부가가치율에 대한 통계들은 뭐 소상공인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뭐 법인 사업자, 일반 사업자를 구분했을 때 뭐 일반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추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추산한 이 H군의 이 총 거래 규모는 대략 한 2조에서 2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좀 약간의 과대 추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한 2조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보수적으로. 자, 이렇게 거래 규모가 2조 원이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영업이익이 약 7천억 원 정도 되는 뭐 이런 상황에서 정책 의사결정을 우리가 300억 혹은 뭐 1000억 정도로 한다면 만약 발행액을 150억으로 1년차에 했을 때로 치자면 한 0.75% 정도 되겠고요. 올해 만약 300억 원으로 가져갔다면 한 1.5%, 즉 총 거래 규모의 한 1% 정도 남짓이
이 지역화폐로 거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전체 거래 규모의 뭐 한 1% 정도를 지역화폐로 대체한다.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뭐 전혀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300억 원까지는 뭐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천억 원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1천억 원의 경우에는 이 전체 거래 규모의 한 5% 정도거든요. 뭐 5%라는 숫자를 보면 뭐 얼마 안 되네. 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약간 우려되는 것은 여태까지 나와 있는 사례 분석들을 이제 이 효과 분석들의 사례들을 쭉 본다면 이런 비슷한 지역인 이제 농산어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중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양구군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의 소득 대비 약 11% 정도, 그다음 전체 거래 대비 한 5% 정도가 사실 지역화폐로 거래가 되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가 관찰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 1,000억까지 늘리게 되면은 전체 거래 규모의 약 5% 정도, 소상공인의 소득 대비 약 14.3%까지 늘어나는데요. 이게 아까 양구군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런 지역에서도 사실 자연적으로 한 10년 이상 지역화폐 시스템이 정착됐는데도 뭐 소득 대비 11%, 뭐 전체 거래 대비 5%,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이거를 약간 넘는 수준, 이거랑 비슷한 수준 혹은 이걸 약간 넘는 수준인데 과연 지역화폐를 도입한 2년 차에 이렇게 많은 양의 지역화폐가 유통되는 것이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즉 저는 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지역화폐를 1천 원까지 풀어서 뭐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지역 경제를 화끈하게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정책이 이 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은 없습니다. 뭐 반대는 안 하는데 다만 약간 유통량이 급격하게 최근 들어서 이제 증가한 경향이 있고 그것이 저희가 여태까지 관찰한 활성화된 지역화폐의 경우에 거의 근접하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거의 한계점에 다다른 수준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정책적인, 추가적인 어떤 유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이제 재정 소요액은 뭐 할인율을 5%에서 10% 정도 간다면 뭐 150억 원이나 300억 원 정도 발행하는 경우에는 뭐 할인 차액이 뭐 한 뭐 10억 원 이하에서 뭐 한 맥시멈 30억 원까지 이 정도는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매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H군에서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은 있어 보이는데요. 다만 1천억 원으로 갈 때는 할인 차액이 1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100억 원까지 소요가 가능합니다. 뭐 이것이 매년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해만 이렇게 간다. 그것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리해서라도 간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충분히 투자 가능한 금액이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좀 상당한 지방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걸 판단하는 방법은 보통 이 지방 재정에서 저희가 이제 가용재원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 지방자치단체가 법정사무 외에 이제 자기 재량껏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액수들보다 지역화폐 발행에 필요한 액수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면 뭐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것과 뭐 그거에 대비해서 이게 상당히 큰 규모면 상당히 부담이 가는 액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H군은 이 거의 이제 발행 규모를 상당히 높여놨을 때 거기서 적절한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실제로 이제 그 H군에서 논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발행 규모에 대한 조정이 좀 1,000억까지 너무 많으니까 조금 더 낮추는 것이 어떻겠냐. 뭐 이런 논의도 가능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발행 규모를 확대해서 일단 경기를 부양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은 적절하게 정책 노력으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논의들도 뭐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논의들이 더 강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발행 규모에 대한 보통 단계적인 접근을 많이 권유합니다. 어, 뭐 적절하게 유통 규모를 봤을 때 처음에는 처음 뭐 한 1, 2년 정도는 낮은 수준에서 점점 높이는 수준으로 이제 가는 것을 권하는데, 왜냐하면 또 뭐 지역 화폐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충분한 인지도도 높일 필요가 있고, 또 상인들도 지역 화폐가 활성화되면서 점점 피부로 느끼는 것들이 이제 쌓여 나가는 어떤 절대적인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대체로 뭐 전체 소상공인 거래 규모의 한 1% 정도에서부터 초기에 시작을 해서 뭐 한 향후 뭐 한 3, 4년까지 뭐 2.5%에서 5%까지 늘리는 뭐 이런 단계적인 접근 전략이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좀 무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순식간에 5%까지 1년 만에 확 높이는 이런 것이 현재 뭐 H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급격한 발행 규모 확대에 따른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뭐 홍보도 강화하고 뭐 불법 환전, 즉 다시 말해서 깡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도 필요한데, 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지역화폐가 지금 이 H군은 사실은 모바일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은 뭐 도입을 안 한 상태인데요. 이제 이런 전자화폐 형식의 이 모바일 화폐들을 빨리 도입해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이 할인율은 뭐 한시적으로 10%까지 높이면서 유통구물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만큼 발행 이 유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가맹점들을 이제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 유일한 대형마트인 농협 하나로마트나 아니면 이런 농협 경제사업장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풀어주는 이런 정책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이런 업장들을 풀 때는 뭐 그냥 확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써라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적절하게 또 이 대형마트가 갖는 또 이 지역사회 유출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면 영업이익만큼의 상품권을 재구매한다든가, 그래서 다시 지역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게 지역 내에서 돈이 돌 수 있게 하는 이런 조건부 가맹점 계약 같은 것들을 아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요. 또 법인 단체 영업이 아까 잘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또 확대하고, 또 지역 외 판매들, 예를 들면 뭐 출향 인사들에 대한 적절한 판매 체계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하여튼 유통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뭐 다양한 수단들이 이제 동원이 돼서 전체적인 거래 규모를 일단 좀 늘려나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품권의 유통 규모도 총 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들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마트나 이제 사업장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 업장들의 이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지금 제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열었을 때 유통 규모가 어느 정도로 확대된다, 이거를 지금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뭐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뭐 거꾸로 역으로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이 이런 대형마트에서 지출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뭐 이런 데들을 열어주면 확실히 유통 규모는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재원 투자의 합리성 검토와 뭐 지속적인 재원 조달 방안들도 역시 이제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겠냐. 특히 이게 재원 투자의 합리성 검토는 이제 이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아까 농민수당이 100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농민수당처럼 소상공인 수당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수당을 주는 것이죠.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돈만큼 그냥 소상공인에게 바로 수당을 주는 방법도 있는데, 최소한 지역화폐의 효과가 이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소득 보전에 그 해당하는 액수보다는 더 커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합리적인 검토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H군은 제가 보기에 대단히 훌륭한 사례인데 지금 또 코로나 위기를 맞아서 좀 여러 가지 또 도전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건 뭐 현재까지 훌륭하게 진행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상 이제 할인율과
이 발행 규모에 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댓글과 코멘트 그리고 이제 뭐 질문 같은 것들은 뭐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